슈퍼바이저 역할은 이 5가지로 보통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관리, 판매, 노무인력, 설비, 정보관리. 요새는 이제 판매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노무인력 관리가 아마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점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요것만 별도로 빼서 그 과정들도 많이 생기죠. 노무에 대한 부분들, 인력에 대한 부분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월간 식당에서 점장 과정에서 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또 슈퍼바이저 또 강의랑은 또 다르게 다양하게 좀 그런 포스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점주들. 여러분들은 포스를 다 100% 활용하십니까? 아마 슈퍼바이저 조사들도 제대로 된 강의를 그런 걸 스킬을 발휘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본사가 직접 물류센터랑 공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랑 공급자 사이에서 이런 해결 역할들을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간적인 역할에서 잘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주의 컴플레인이 없어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사랑 소통 앱, 놀부도 그렇고 조수도 그렇고 앱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컴플레인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슈퍼바이저 시작 단계인데 뭐 다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계약자가 슈퍼바이저 업무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드문 것 같고요. 계약 이후부터 이제 슈퍼바이저 활동을 시작을 하죠. 실측, 시설 계약, 시설 착공, 자재 입고, 리허설, 오픈까지 해서 오픈 이후까지 쭉 가는데 이 과정이 보통 뭐 짧게는 2주에서 치킨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저기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방수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한 3주 정도에서 한 달 사이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인원 세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걸 뭐 많이 해봤던 점주님들은 아주 슬기롭게 혼자 알아서 잘 하시는 점도 계시더라고요. 슈퍼바이저 업무 첫 번째는 뭐 환경 조사 분석 많죠. 점포 상황의 체크, 그 다음에 상품의 관리, 설비, 인사 지도 지원, 뭐 시책, 점포별 판매 촉진, 뭐 계약 변경, 갱신, 계약.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예. 슈퍼바이저 기능. 처음에 저는 7가지로 했었는데 하나 더 추가를 좀 했어요. 슈퍼바이저는 이제 체크로 끝난다고 해서 이제 체크 기능 가장 중요하죠. 코디네이션 기능, 조정 기능, 본부랑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경영지도, 컨설팅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최소한 팀장, 본부장이 되겠죠. 그죠? 그 이하는 솔직히 컨설팅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셀링, 아까 얘기한 개인 상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수능이 이제 11월에 있는데 10월달, 9월달 가면은 고3 자제분을 둔 점주님들은 점포에 나오는 게 뜸해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점포 매출에 신경 안 쓰냐 그러면 점주가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왜냐? 자기 딸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점포에 신경을 쓰냐고요. 점포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다들 자식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뭐 우리가 카운셀링을 조금 이 시기만큼은 저희가 그러면 뭐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주거나 좀 대응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의 가장 강력한 기능, 통제 기능이죠. 컨트롤 기능. 아까 얘기했을 때 메뚜기처럼 뛰는 사람들, 뭐 유니폼 복장. 지금 제일 프랜차이즈 업계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유니폼 같은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맞추라고 하기가.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 가장 필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천연덕스럽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알고 갔는데 가면은 뭐 진짜 다 개인 티 입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차 깨지는 거는 슈퍼바이저예요. 그게 사장님 귀에 안 들어갈까요? 뭐 지인들은 꼭 그런 점포만 가서 꼭 사장님한테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점포 뭐 유니폼도 안 입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불려갔어요.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야, 저 점포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짜증이 이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담당자는 그 점포 가서 뭘 했으며 팀장은 뭘 했으며 본부장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그런 걸 지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잘 그런 밑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잘 정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기능하고 조사, 판촉, 광고에서 프로모션에서 6개 C랑 처음에 리서치 기능만 넣었어요. 그래서 6C 1R로해서 우리가 옛날에 욕 있죠. 6CR로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6CR. 그래서 슈퍼바이저 기능 7가지 기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슈퍼바이저 채용할 때 보는 거 7가지입니다.
서비스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양여대 가서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쪽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 근무하고 싶으면 알바 경험을 많이 해라. 진짜 다양하게. 특히나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가서 해라. 아까 이거 얘기했죠. 수리력, 사무능력. 제가 이것 때문에 놀부에 입사했던 것 같고, 체력은 오늘 이걸로 딱 보면은 체력이 왜 중요한가 판가름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슈퍼바이저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적인 것 같아요. 놀부에 할 때 여직원들을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체력적인 측면에서 오픈 하나만 뛰고 오면은 바로 지쳐서 그 다음 주에 출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물론 근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결혼 유부로 떠나서 좀 여기 여자도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좀 이 업종 부분만큼은 물론 커피숍이나 그런 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한식 쪽이나 일반 외식 쪽에서는 상당히 힘든 직업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원활한 성격이나 인간성 등은 당연히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뭐 슈퍼바이저라고 상권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까 상권에 대한 부분들, 회사 이해도 이런 것도 다 반드시 알면 좋겠죠. 이거는 뭐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불신의 원이 약속을 안 지킨다. 우리가 가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전화나 문자로 반드시 줘야지. 점포에서는 기다립니다. 당신들을. 그죠? 근데 약속해놓고 안 온다.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팀장한테 가고 거꾸로 이제 또 본부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바르다 가서 점주를 만나보니까 밑에 직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점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팀장이나 본부장이 대신 방문해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래 사항들은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저는 그 놀부 다닐 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끔. 가맹 점주를 말로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죠? 반드시 들어올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상화적인 관점에서 쓰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점주를 바라보고 점주를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놀부 있을 때 슈퍼바이저의 업무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슈퍼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안 걸린 게 없는 게 슈퍼바이저잖아요. 품질이면 품질, 메뉴면 메뉴, 경영 지원, 뭐 세금 계산서까지도 디자인, 구매, 뭐 제일 까다로운 게 디자인, 여기 뭐 디자이너 알볼로 여기 와 있죠. 오늘 안 왔어요? 슈퍼바이저가 요청했는데 디자인 팀에 기다릴 때가 가장 힘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라갈수록 업무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래 직원들 이거 딱 주면은요, 기겁해서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기에 맞게끔, 그 직급에 맞게끔 해서 오히려 짬밥이 올라가면 일을 더 많이 또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 뜨면은 제일 어렵죠. 그죠? 제일 타겟이 되는 게 저희 슈퍼바이저 아닙니까? 니네 뭐 했냐? 그 점포에서 이 사단이 날 정도로. 그 놀부나 한솥은 대표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아침마다 비서가 컴플레인 나온 거 출력해서 회장한테 보고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들은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거. 고객한테 무슨 방법을 쓰라 내리건 뭐 하든 해서 그걸 상쇄시키는 게 가장 큰 업무였는데, 힌트 하나 드리자면 저는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고객들은 고객의 소리에다가 불만의 소리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일부 어떤 그때 좀 잘 나가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게 보니까 칭찬의 글을 좀 접수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맹관리 본부장 하면서 야, 우리 이거 만들어서 이거 뽑아서 칭찬해준 고객들 뽑아서 추첨해서 식사권을 보내주자. 그랬더니 이거 하나 편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그란 게 칭찬으로 뜨고요. 불만이 더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되게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칭찬을 올리면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만한 그게 있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줄고 칭찬의 소리가 늘어나면서 영업부가 야, 니네 관리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을 바꿔서 길을 좀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슈퍼바이저 1일 업무, 주간 업무, 월간 보고입니다. 영업일보 작성하고 이거 하느라고 반나절 보내고 이거 하고 나라도 반나절 보내고
뭐 업무 처리하느라고 최소한 며칠씩 그냥 보내는 게 슈퍼바이저 업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축소시키려고 아까처럼 바라다처럼 만들었는데 그건 이것도 족쇄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적정히 섞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픈할 때는 또 신규 오픈 좀 확정, 교육, 오픈 준비 거의 아마 일주일씩은 신규 점포 생기면은 빼먹을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제일 많이 오픈한 게 놀부할 때 한 달에 4개를 오픈해봤거든요. 매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일반 다른 점포들은 가볼 수가 없는 거죠. 빵꾸가 나는 거죠. 빵꾸가 났을 때 그냥 빵꾸가 날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돼요. 다른 담당자들이. 이건 뭐 이제 오픈 프로세스인데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D-4일 때부터 뭐 오픈 자재, 식자재, 리허설, 오픈, 뭐 오픈 다음 날까지 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오픈까지도 중요하지만 오픈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게 전 가장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이후에 내가 과연 한 달 뒤에 예상했던 가맹 개설팀에서 계약 예상한 매출이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오차가 나느냐 많으냐 적으냐 많으면 좋겠죠 다행히. 근데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소 대표님은 많아도 점포 개발팀을 깨더라고요. 왜 니네 적정하게 이걸 예상을 못했느냐. 그건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딱 맞춥니까? 근데 오픈 이후에 떨어지면 떨어진 점포에 대한 개선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해서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거나 운영 프로세스가 빠지지 않나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지금 뭐 스캔더빙 이후 화면이 되게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QSC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이 뒷면은 이제 보통 2장을 쓰죠.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앞장은 뜯어서 점주한테 주고 뒷장은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잘 작성된 예입니다. 이거 작성하는데도 최소한 30분이 걸리겠죠. 주방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뭐 전월 전달사항, 뭐 미진사항, 마케팅 진행사항, 뭐 요청사항, QSC 점수 매겨서 등급 매기고 방문 시간 체크하고 다 이런 거 쓰나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저거 다 쓰나요? 안 쓰세요? 저거 모르세요 뭔지? 저거 없으세요? 체크리스트? 내가 놀부과 샘플 갖고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항목 중에 아마 회사마다 다 있겠지만 누구예요? 맞아요. 점주 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주 사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은 뭐 관계가 좋을 땐 상관이 없죠. 근데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저거 갖고 시비를 겁니다. 점포에서는. 니네 내가 요청한 거 뭐 시정된 게 있느냐. 거꾸로 점포에서는 나 요청한 거 니네 해준 게 있느냐. 니네 언제 한번 왔다 갔느냐. 나 사인 해준 적 없다. 그럼 본사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한 게 아니죠. 나 가맹비, 로얄티 니네 뭐하러 가져가느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어떤 직원들은 보니까 가라로 사인하는 직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점포마다 화일처리 있겠지만 팀장급 이상 되면 사인할 때 지난번 사인하고 이게 맞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순회 후에 문제 발견되면 원인 파악하고 대책 실시하고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줘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팀장급 본부장들은 대표가 이거 다 안 보잖아요. 대표님들은 책에서 안 보죠. 그죠? 다 본부장 사이에서 거의 전결로 끝나는데 이걸 과연 줄 수 있느냐. 바라다가 보니까 팀장 사이 기재한 본부장들이 이걸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쪽에 해본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본부장으로 팀장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유통했던 사람도 앉아있고. 전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순회 전하고 방문 점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착할 때 점포, 이 점포를 만약에 내가 온다. 근데 1층이 아니라 2층 점포다. 그럼 보통 지하에 다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에 주차장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점포 전면을 과연 슈퍼바이저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저는 여기다 주차하지 말고 인근 유료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주변 한번 상권 보고 점포에 들어와라. 그래야지 주변에 배후 상권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뭐 신규 오픈을 하고 저기 미카도가 오픈하고 했더라. 그런 얘기로 통해서 점주랑 얘기할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편하니까 요새 직원들 보면은 내비 없으면 점포 못 찾아가요. 그죠? 갈 때마다 또 길이 틀려지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 바보가. 예전에 내비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지도책 보고 미리 공부해서 고참 모시고 갈 때는 딱 그 길로
오히려 지금 내비보다 더 길을 많이 알아요. 진짜로 내비도 아직 인식 못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른 길을 통해서 매번 가던 길이 아니라 이도 길로 가보고 저길로 가보고 내 스스로 내비를 안 보고 가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훤히 꿰뚫을 수 있고 주변 배우 상권이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이슈사항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영 방침, 상권 변화, 점주 요구사항. 이 POP나 이런 게 디자인팀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럼 점포로 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가면 똑같은 거 또 물어보는데 그게 한두 번 쌓이면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팀장, 본부장들은 이거 그 직원들이 갖고 온 체크리스트 보고 이 계산서를 별도로 메모해 놨다가 회의 때마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점포가 많아지면 못하겠지만 많을 땐 또 파트장이든 그걸 내세워서 중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식업계 현황이나 법적 중수사항. 올해 뭐 원산지표기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바뀐 거 아직 적용 안 한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A4지에다가 사이즈도 없이. 그죠? 지금 바뀐 게 어떻게 사이즈 바뀌었죠? 글씨 폰트도 바뀌었죠. 사이즈.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된 본사들이 아직 있어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VOC 예방. VOC는 내점포만 발생되는 게 아니죠. 다른 점포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준비해둔 매뉴얼 오차.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솥에서는 한 달에 2번 방문하는데, 한 달은 예방 방문, 예고해서 방문하고,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합니다. 예고를 다 해버리면 뭐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점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다각화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착, 입점, 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방 점검하고 위생.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가맹점 관리 노하우는요, 우리가 그 나무 하나를 심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원래 제 강의였는데,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겨갖고 바뀌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딱 식목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딱 했으면 타이밍이 딱 맞았을 제목인데, 우리가 슈퍼바이저는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무를 4월, 5월 날 심어서 이게 1년 뒤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여름에 날씨가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많이 쓰러진 나무도 많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또 주사도 놔야 되고, 그죠? 거름도 줘야 되고, 잘 자랄. 그래야지만 여름에 파란 잎을 보고, 가을에 단풍을 보고, 겨울에 눈이 와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제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이 업무, 자기 업무도 그렇지만 업무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시각을 넓혀서 좀 공부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박람회 전시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올려놨죠. AT사에 있는 식자재 박람회도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영업이니까 뭐 이거 뭐하러 보겠어. 그게 아니라요. 영업이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업이니까 내가 더 관심 가지고 보고 내가 제안을 해야겠다. 가면요, 식자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BBQ에서 푸드트럭 코너를 하나 딱 설치를 했더라고요. 1층에다가. 다른 푸드트럭들은 다 3층에 있는데 푸드트럭 사업을 한다고. 나는 상당히 좀 쇼킹했어요. 과연 주변 기존에 있던 상권하고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뭐 그거 만든 친구가, 근데 제가 바라다에 데리고 있던 팀장이 거의 BBQ 가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투자비가 뭐 2천만 원이 채 안 되니까 덥석 점주들이 무는 점주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족쇄가 또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SNS 꼭 하세요. 꼭 하셔야 하고, 저는 친구를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벤치마킹 많이 다니세요. 지금 우리 SV도 그렇고 그 소모임 통해서 벤치마킹 하시는데, 가서 볼 게 진짜 많습니다. 타 브랜드, 내 업종이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만 배우고, 아니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것도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2013년에서 출발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죠, 저 친구 5,000명 꽉 찬 거. 이거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다 보려면 좋아요 눌러주기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하세요. 하시고 내 브랜드,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PR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책들, 요 3가지는 우리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그죠? 그중에 이게 가장 편찬이 계시지만 훌륭한 잡지책입니다. 그죠?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이 말씀 드리게, 3류는 자신의 능력만 활용하고, 1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1류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서 점포 매출을 올릴 수 없거든요. 점주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주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냐에 따라서 점포 매출도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좋은 슈퍼바이저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슈퍼바이저에 대한 역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걸 챙기고 좀 능숙하고 자기 발전적인 사람이 슈퍼바이저를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슈퍼바이저는 예스맨이냐 아니면 뭐 우선은 본사에 대한 지령을 내리는 노우맨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슈퍼바이저를 정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슈퍼바이저는 예스나 노 양쪽에 쓰면 안 됩니다. 진짜 딱 중간적인 회색 분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사에다가는 당당하게 가맹점의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맹점에 가서는 본사의 그거를 100%, 200% 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회색 분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무조건 본사 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 가맹점주가 처음엔 듣죠. 근데 나중에 계속 본사의 입장만 전달해 주면은 안 듣습니다. 너는 그냥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불신을 또 해버린 하나의 또 계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줘서 그걸 반드시 본사에 또 전달할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가는 건 너희들이 본사의 대표자다. 본사의 대표, 저는 그렇게 나중에 제가 한다면 본사 대표명을 파주고 싶더라고요. 대표 전달자. 그런 역할을 주고 하나 좀 해준다면은 오히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점포를 관리하고 점주를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어떤 것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CEO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점포, 내가 관리하는 24개 점포들은 내가 100% 성공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 점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슈퍼바이저들이 그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회사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직급이나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거지만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요. 아까 처음에 뭐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슈퍼바이저들이 그러면 이직을 잦게 하는데 그걸 이직을 많이 안 하면서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여러분들 아마 유혹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점주님들도 저는 그걸 되게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점주님들이 왜 놀부에서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냐. 내가 되게 좋게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내가 점포 하나 더 개설할 테니까 와서 운영을 해달라. 왜냐면 내가 딱 봤을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슈퍼바이저들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이 점포를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하남대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직원이 뭐 3개, 4개씩 하고 어떤 데들은 뭐 10개까지 해서 이제 결국에는 나가는 경우도 봤는데 자기 잡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모시고 있던 임원들도 신규 아이템 하나 런칭하면서 첫 번째 가맹점을 본인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점포밖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자기 점포. 아침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직원 통해서 돈 입금시키라고 하고 그런 업무 이렇게 모시기 결국에는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직원들 다 알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회사 업무를 보면서 사이드로 점포를 하나 했을 때 그게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양쪽 다 하려면 일이 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에다가 제가 진짜 대박 점포 했을 때 평일날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저는 그거 할 때 제가 모시던 전무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전무님 저 다시 복귀해서 제가 애가 셋이고 한데 놀부에 끝까지 갈 테니까 점포 하나만 해주십시오 하고 딱 저녁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 거리도 멀고 하니까 너는 거의 상주할 거 안 할 것 같으니까 해라 해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평일날은 회사에도 오리한테 못 가보고 주말에 가다가 사고도 여러 번 날 뻔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맨날 뭐 본부장 팀장하니까 지방 순회하고 주말에 또 거기 같이 동업이긴 하지만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가다가 진짜 고속도로에서 진짜 몇 번씩 사고 날 뻔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살지? 하루 쉬는 시간도 없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그게 회사를 위해서 그렇고, 본인들 위해서 그렇고, 오히려 내가 이쪽 업에 좀 더 올인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이쪽을 더 깊게 가기 위한 방법들, 뭐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쪽에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여기 잡을 벗어나서 하나를 차릴 때쯤이면 오히려 그쪽도 훌륭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저는 제가 데리고 있던 팀원들이나 이제 그걸로 물론 동기부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나 그런 거를 만들려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LSM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뭐 효과가 있었던 뭐 사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달 그런 아이디어 발표나 그런 거를 제가 있을 때 하다가 한동안 끊겼어요. 저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업본부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매달 발표를 하게 하고 그 우수한 점포들을 시상을 매달 해서 주고 나니까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뭐 희열감이나 그런 걸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뭐 이쪽 점포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놀부가 좀 다양한 마케팅 책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업무적으로서 거기에 더 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고 인센티브를 제시해 준다면 뭐 그쪽에서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